그러니까 오늘 경기도 우리가 4대0 압도적인 이제 실력 차이를 보여주면서 승리를 거뒀는데요. 일단 황선홍 감독이 이번 경기도 본인의 스타일이 확실하게 나타나는 점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앞쪽에 있는 선수들이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것을 매우 좋아합니다. 이거는 포항에서도 그랬고요. 황선홍 감독이 커리어 내내 보여줬던 특징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고영준 선수를 공격형 미드필더로 배치를 했는데, 고영준 선수가 창의적인 플레이메이커보다는 공간으로 열심히 뛰어들어가는 유형의 세컨드 스트라이커에 가깝죠. 그래서 앞쪽에서 우리가 박재용, 고영준, 엄원상, 안재준 4명의 선수가 전방으로 뛰어들어가려는 동선을 보여주고요. 여기서 황재원과 서령우까지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상대팀 입장에서는 서령우와 황재원에게 끌려나가는 순간 안쪽에서 엄원상, 고영준, 박재용, 안재준 4명의 선수가 침투에 들어가니까 상대팀 입장에서는 측면으로 끌려나가면 가운데에서 침투가 들어가고, 가운데만 막으면 좌우 측면이 열리고, 요 이지선다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 장면을 보시면 확실하게 나타나죠. 우리가 좌우 측면에 서령우와 황재원 풀백들이 높게 올라가 있고, 이때 가운데에 안재준, 박재용, 엄원상, 고영준 4명의 선수가 뛰어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대 수비 입장에서는 측면으로 끌려나가면 가운데 선수들을 놓치는 거고, 중앙지역에 밀집하면 좌우 측면에 있는 황재원이나 서령우를 놓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 장면을 보시면 확실하게 나타나는데, 전방에 있는 고영준 선수가 순간적으로 박재용 선수가 내려오면서 상대 수비를 앞쪽으로 유인하니까 뒷공간으로 침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영준 선수가 애초에 침투 플레이가 좋은 선수다 보니까 이런 장면이 나오고요. 여기서 홍현석 선수가 뛰어들어가는 고영준에게 한 번의 롱 패스.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고영준의 침투, 홍현석의 패스가 들어가면서 상대 수비 뒷공간으로 패스가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었죠. 이런 장면들을 황선홍 감독이 매우 선호하는 감독인데, 이게 어쨌든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장점은 한 번의 패스로 상대 수비 라인을 무너뜨리면 정말 간편하게 득점을 만들 수가 있다. 이게 장점인 반면에, 단점은 결과적으로 상대 수비가 밀집할 때 중앙에서 만들어가는 플레이가 부족하다는 단점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태국이 지난 쿠웨이트보다는 어느 정도는 수비적인 경기 포메이션을 취해서 고영준 선수가 이 가운데 라인에서 플레이메이킹을 하는 게 아니라 앞쪽으로 올라가 버리니까 약간 답답할 뻔도 했어요. 왜냐면 상대 수비가 내려가면요, 뒷공간이 약간 줄어드니까 우리가 요 라인 사이로 패스를 보내주기가 좀 까다롭거든요. 그런데 태국이 볼을 잡았을 때는 조금 공격적인 플레이를 많이 하려고 하고요. 우리가 볼을 잡았을 때 되게 거칠게 압박을 할 때가 있어요, 종종.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가 공격을 할 때보다 상대가 공격할 때 올라오는 순간, 그때 우리의 찬스가 초반에 많이 나왔죠. 이 장면 보시면 우리가 후방에서 볼을 잡았을 때 태국이 공격을 하러 올라와 있었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전방 압박을 하기 시작해요. 한국을 상대로. 분명히 실력차가 많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후방에서 태국이 올라오는 순간 앞으로 패스를 전개를 하죠. 그리고 앞쪽에 박재용 선수가 워낙에 체격 조건이 좋다 보니까 볼을 받아서 떨어뜨려 줍니다. 그러니까 태국이 올라오자마자 바로 공간이 넓게 생겨요. 그래서 후방에서 떨어지는 볼을 받아서 반대편에 있는 엄원상 선수에게 방향전환을 하죠. 그러니까 이럴 때 우리가 오히려 더 좋은 기회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첫 번째 득점 장면도 우리가 후방에서 볼을 걷어낼 때 순간적으로 태국의 선수들이 앞쪽에 상당히 많았어요. 전방 압박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후방에서 넘어오는 볼을 앞쪽에 있는 박재용 선수에게 패스를 넣어줬고, 박재용 선수가 볼을 잡자마자 반대편에 있는 역시나 엄원상 선수에게 방향전환 패스를 너무나 잘해줬습니다. 그러니까 태국이 내려앉아도 우리의 공격을 막아내는 게 힘든데, 그런데 올라와 주니까 우리로서는 오늘 경기 또다시 쿠웨이트전에 이어서 땡큐였어요. 그래가지고 엄원상 선수가 이 넓은 공간에서 볼을 잡으니까 상대 선수들도 엄원상 선수의 스피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엄원상 선수에게 쏠리죠. 그래서 엄원상 선수가 볼을 잡는 순간 상대 수비들이 엄원상 선수에게 많이 배치가 돼 있어요. 그리고 이때 오늘 경기에서 엄원상과 그 뒤에 있는 황재원, 이 두 명의 선수가 너무나 잘해줬거든요. 엄원상이 볼을 잡을 때 수비가 쏠리자마자 황재원 선수가 재빠르게 오버래핑을 해서 상대 수비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갑니다. 그리고 엄원상 선수가 황재원 선수에게 패스를 보내주죠. 그리고 여기서 황재원 선수의 크로스가 올라오는데, 이 크로스가 약간은 길었어요. 길었는데 크로스가 길게 떨어지니까 뒤에 있었던 고영준 선수가 빨리 달려나가서 이 크로스를 받아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크로스가 약간 길었는데
반대편으로 넘어왔을 때 고영준 선수가 볼을 받아주니까 오히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상대 수비를 흔들어주는 골이 됐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오른쪽으로 흔들고 오른쪽에서 길게 크로스가 올라오니까 이게 상대 수비가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경기장을 넓게 쓰니까 상대 수비가 좌우로 분산이 돼요. 분산이 되면서 안쪽에 있는 공격수들에게 공간이 났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 홍현석 선수가 유럽 무대에서도 가장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상대 수비 라인에 공간이 생겼을 때 이 공간으로 침투에 들어가는 타이밍을 너무나 잘 잡습니다. 그리고 이게 유럽에서도 잘 뛰는 선수들인데 태국 선수들을 뭐 깎아내리는 건 아니지만 이 선수들이 소속팀이 없는 선수들도 있고요. 소속팀에서 뛴다고 하더라도 주전이 아니라 경기에 거의 못 나오는 선수들, 아니면 프로 데뷔를 아직 못한 선수들, 이런 선수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홍현석 선수의 움직임을 아무도 못 따라가죠. 그래서 크로스가 올라오고 홍현석 선수가 득점을 만들어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태국이 약간 올라와 주니까 사실은 고마웠어요. 황선홍 감독의 그 답답했던 패턴들이 비교적 안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황선홍 감독이 태국이 실점을 한 다음에 올라오니까 황선홍 감독이 잘하는 패턴 플레이가 그래도 나오거든요. 어떤 게 있었냐? 이제 이 장면을 보시면 왼쪽 측면으로 엄원상 선수가 뛰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상대 수비 한 명이 엄원상 선수를 따라 들어가죠. 그리고 그것을 보고 중앙에 있던 박재용 선수가 상대 수비가 엄원상을 따라가니까 자연스럽게 그 자리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또 태국 선수 한 명이 박재용 선수를 따라가죠. 그러면 두 명의 선수가 이제 수비를 끌어당기니까 이때 가장 뒤에 있었던 고영준 선수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간 침투에 능합니다. 그래서 박재용 선수의 뒷공간으로 뛰어 들어가요. 이 패턴 플레이가 너무나 잘 나왔고 이때 뒤에서 홍현석 선수가 고영준 선수에게 패스를 찔러주죠. 이 장면을 딱 보셔도 엄원상과 박재용에게 수비수가 2명씩 붙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뒷공간으로 뛰어 들어가는 고영준에게 들어가는 홍현석의 예술적인 패스, 요 패스가 들어가면서 상대 수비가 순간적으로 무너지는 걸 볼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런 패턴을 그래도 황선홍 감독이 포항 시절부터 잘하는 플레이거든요. 물론 이런 플레이가 상대 수비가 밀집했을 때는 공간을 찾기가 어려우니까 약간 답답한 플레이들이 나오는데 쿠웨이트전, 태국전 두 경기가 모두 우리가 상대보다 분명히 전력이 압도적으로 앞선데 상대가 라인을 약간 끌어올릴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월하게 경기를 할 수가 있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번 대표팀에서 뭐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황선홍 감독의 대표팀에서 에이스는 엄원상 선수가 아닐까 해요. 그 황선홍 감독이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플레이를 좋아하다 보니까 엄원상의 스피드와 공간 침투 이런 것들이 황선홍 감독의 축구에 너무나 잘 맞거든요. 그래서 오늘 경기도 황선홍 감독의 에이스라고 볼 수 있는 엄원상 선수가 너무나 멋진 플레이를 하죠. 이 장면을 보시면 앞쪽에 공격수들이 뛰어나가고 있으니까 상대 수비가 뒷걸음질을 칩니다. 그리고 이때 반대편에 엄원상 선수가 좋은 공간에 서 있죠. 그래서 엄원상 선수에게 일단 방향 전환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엄원상 선수가 볼을 잡는 순간 아까 계속 말씀드렸지만 엄원상 뒤에 있는 황재원이 오늘 엄원상 선수를 되게 잘 도와줘요. 그래서 엄원상 선수에게 수비수가 한 명 쏠리는 순간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엄원상 선수가 가운데로 치고 들어오면 안쪽에 있는 태국의 수비수를 만나게 되죠. 그러니까 이때 뒤에 있었던 황재원 선수가 안쪽으로 침투해 들어갑니다. 이러한 플레이를 황재원 선수가 대구에서도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태국의 수비수가 황재원을 따라서 끌려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러면 엄원상 선수가 안쪽으로 치고 들어올 수 있는 여유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엄원상 선수가 안쪽으로 치고 들어올 때 이미 황재원 선수가 안쪽으로 뛰어 들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상대 수비수들이 뒷걸음질을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엄원상 선수가 안쪽으로 볼을 몰고 들어와서 홍현석 선수에게 패스를 보내주고 본인은 안쪽으로 뛰어 들어가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때도 측면에서 황재원 선수가 상대 수비를 한 명 붙잡고 있기 때문에 엄원상 선수가 침투에 들어갈 때 편안하게 침투에 들어갈 수 있었고 여기서 홍현석 선수와 2대1 패스를 주고받으면서 완벽하게 수비를 무너뜨린 다음에 득점. 정말 좋은 장면이 나왔었죠. 그러니까 이런 장면들이 아마 황선홍 감독이 선호하는 패턴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공격 라인에서의 쉴 틈 없는 스위칭 플레이 이런 것들을 황선홍 감독이 이번 대회에서 아마 많이 보여주고 싶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이강인 선수까지 더해지면 이강인 선수가 이렇게 침투에 들어가는 선수에게 패스를 찔러준다? 이거는 아시안 게임만 놓고 보면 정말
사기적인 그런 클래스의 플레이이기 때문에 이강인의 패스, 엄원상의 침투, 정우영의 침투, 요 패턴만으로도 우리가 아시안 게임을 압도할 수 있는 전력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다만 오늘 우리가 약간은 이제 그래도 경계를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수비 라인에서의 미스가 몇 차례 나와요. 이 장면을 보시면 우리가 후반전에 약간 집중력도 떨어져 있고 그래서 황재원 선수가 패스를 준다는 게 패스 미스가 나왔죠. 그래서 다음 장면을 보면 패스 미스가 나오니까 순간적으로 태국의 선수가 뛰어들어가면서 황재원 선수의 패스를 끊습니다. 여기서 볼을 뺏기면 아무리 태국 선수들이 소속팀이 없는 선수들이 있고 소속팀에서 거의 못 나오는 선수들 위주로 구성이 돼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여기서 끊어내면 결정적인 찬스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볼을 빼앗기니까 볼을 빼앗기자마자 수비 뒷공간이 완전히 열리고 완전히 열렸을 때 가운데로 패스를 보내줬죠. 물론 여기서 태국 선수가 정말 어이없게도 빈 골대에 넣지 못해서 다행이었지만 이게 태국이 아니라 일본이라던가 그리고 중국도 이 대회를 굉장히 준비를 많이 했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중국이라던가 이런 팀들을 만나면 실점을 할 만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실수가 오늘 경기뿐만 아니라 쿠웨이트전에서도 나왔습니다.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우리가 중원에서 볼을 받을 때 패스 미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쿠웨이트의 선수가 우리의 패스 미스를 이 공간에서 끊습니다. 정말 기본적인 미스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볼을 빼앗기니까 쿠웨이트에게 결정적인 찬스를 주는 장면이었죠. 요런 이제 장면들을 최대한으로 줄여야 우리가 혹시나 한 방 얻어맞아서 경기가 막 꼬이고 이런 경기들을 하지 않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1위를 확정지었어요. 9대0, 4대0 경기를 2연승을 하면서 우리가 2조에서 1위를 확정지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대진표를 보면 16강에서 요 왼쪽 포트에 들어가요. 2조의 1위와 이제 여기 한국 들어가겠죠. 한국과 F조의 2위가 만납니다. F조에는 북한, 인도네시아, 대만, 키르기스스탄이 있는데 북한이 2연승을 거두면서 북한도 거의 1위를 확정해 놓은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우리가 만날 팀이 인도네시아나 대만 요 팀들이거든요. 그래서 16강에는 그렇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 바로 옆에 A조 1위가 있죠. 요 A조 1위가 어디냐면 중국이에요. 중국도 거의 1위를 확정지은 상태입니다. 두 번째 경기도 이겼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중국에서 벌어지는 아시안 게임이고 그리고 심지어 VAR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8강에서 중국을 만날 가능성이 높은데 이런 실수가 한 번 나와서 우리가 중국에게 혹시라도 선제골을 먹힌다?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런 실수를 우리가 최대한 줄이는 것이 굴곡 없이 아시안 게임을 우승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오늘 경기도 우리가 압도적인 전력차를 보여주면서 4대0 그리고 2조 1위를 확정지었던 경기였다.